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1월 13일 주식 마감 시향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기간의 매도세가 정말 끊이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의 배당 차익 거래가 얼추 끝났다 싶었더니 오늘은 사모펀드 그리고 투신권, 공모펀드죠. 그리고 심지어 연기금마저 올해 들어서 계속 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의 매수세는 조금 일부 꺾였지만 거래대금도 그러면서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외국인이 그래도 시장에서 조금 개인과 함께 사주면서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여전히 변동성은 살아있는 듯 그렇게 좀 시장의 불안감을 감출 수는 없었고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단 월등히 많은 하루였지만 좀 찜찜함을 지울 수 없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기관과 개인 이거 배경화면 뭐죠? 다이가 골리앗이잖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사실 이 개인이 요 이제 그죠? 다이시로 하는 게 맞을 텐데 이게 개인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누가 이길까요? 끝까지 가봐야지 알겠죠. 2021년 시장이 지금 영업일수로 오늘까지 불과 8거래일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오랜 시간이 열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이 대단한가? 변동성이 정말 폭발적인가? 이런 느낌마저 지울 수가 없는데요. 계속 이런 장은 아마 연출되지 않을까 당분간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꼭 짚고 넘어갈 핵심 뉴스 체크포인트 한번 볼게요. 오늘 밤 한국 시간으로인가요? 9시쯤에 애플 CEO 팀 쿡이 무언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애플카 나오면서 그 이제 현대차 있잖아요. 현대차랑 관련된 것들을 언급하지 않겠냐 하는 게 우리나라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은 확인되기 전에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정말 오늘 기아차가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모비스도 갑자기 올랐고 이 뉴스가 국내 시장 뉴스에 퍼지면서 대형주들이 흔히 말하는 대형주들이 오늘 현대차는 좀 덜 오르긴 했었지만 종가는 마이너스였죠. 어쨌든 이런 대형주들이 시가총액 몇십 조의 그런 하는 기업들이 장중에 막 10%씩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종가는 다 밀리고 끝났습니다. 여기서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팀쿡이 발표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것들을 발표할지 국내 시장이 이런 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매우 옛날 같은 모습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최근에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가까이 거의 20bp가 이상이 올랐고 어제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1.2% 레벨까지 올라갔다가 1.1% 레벨로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는 있는 가운데 연준 의원들의 왔다리 갔다리 의원들마다 다른 발언을 하고는 있는데 간보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연준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이 있는데 경제 회복 시 백신을 겨냥한 거겠죠. 가정에서 기존 정책을 철회하겠다. 기존 정책은 뭐죠? 23년까지 저금리 하겠다는 거를 철회하고 금리 인상 고려해야 된다. 이런 되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저께인가요? 애틀란타 총재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결국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고요. 그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은 테이퍼링이든 금리든 결국 긴축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연준 의원들이 일부 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이번 주 14일 연준 의장인 파월의 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파월이 얼마만큼 매파적인지 아니면 비둘기파적인지 지금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것 같긴 한데 의원들의 이런 최근에 아마 시장이 계속 연속적으로 오르고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고 테슬라, 뭐 비트코인 이런 것마저 너무 단기간에 오르다 보니까 조금
약간 경계심을 갖자 이런 의도에서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사실 들지만 어쨌든 우리의 시선은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노이즈가 연준 의원들의 입에서 오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개인 유동성 예탁금 72조. 오늘 장 마감하고 보니까 74조예요. 74조. 이제 80조도 넘겠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신용잔고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분모와 분자가 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신용잔고만 는다고 위험하다고 보는 지표는 이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상세히 머니무브가 지속 진행 중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결국엔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이런 기관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못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은 매도는 나오는데 개인의 빅스마트, 빅머니, 빅 동학개미가 대형주 위주로 최근에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닥이 더 힘을 못 쓰는 것도 있습니다. 자, 배당 차익 거래는 얼추 끝난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많게는 1주 정도 좀 남았다고 했는데 1주에서 2주요. 오늘은 오히려 금융투자에서 6천억을 매수했습니다. 6천억을 매수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총 하부 매도로 끝났죠. 그게 왜 그렇죠?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그리고 보험 이런 계정에서 엄청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는 간만에 들어왔는데 금액은 작았어요. 지속성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야, 옛날 같았으면 근데 외국인이 하루에 2천억 사면은 많이 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요새 개인이 하루에 조 단위로 사니까 외국인이 2천억 정도 사는 거는 사실 세 발에 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 시장의 색깔은 기존 주도주와 조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이건 이따가 마무리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 오늘도 체크해 봐야죠. 조금 안정화되는 느낌은 맞아요. 근데 여전히 5일선 위에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급락했다 중간중간 한번 튀면서 지수에 대해서 압박을 가긴 했는데 어쨌든 지난번 코로나 이후에 6월인가요? 그때 고점은 아직 못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이번에 치고 올라온 게 내일만 한번 더 빠지면은 그래도 오히려 코스피 지수는 더 가열,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는 가열을 분명히 만들고는 있어 보이지만 다시 안정화되는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코스피 차트고요. 일봉 요 코스닥입니다. 기술적 가열 지표 RSI를 저는 가장 많이 보는데요. 지금 이 산이 엄청 높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여전히 5일선 위에서 코스피 놀고 있는데 언제라도 이 지표상으로는 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신호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그제 하락이 나왔다가도 쉽게 올리는 거 보면 그게 개인의 유동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가열 지표 가지고 유동성이 얼마만큼, 만약에 유동성이 안 들었으면 사실 여기서 한번 맞았거든요. 때려 맞았을 텐데 이 유동성이 방어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가열 지표를 예전처럼 또 생각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11선까지 내려왔고요. 그죠? 거기서 좀 기고 있는데 얘도 좀 불안불안해요. 장중에는 어제는 21선까지 한번 내려왔었죠. 그리고 RSI는 조금 꺾였지만 얘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21년 8영업일 동안 거래소 수급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외국인은 사지도 팔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대형주, 중형주 샀고 소형주는 거의 안 샀어요. 코스닥이 못 간 이유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연간 YTD로 하면은 지금 한 8%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은 지수로 치면은 1%도 못 올랐어요. 거의 보합권입니다. 보합권.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쵸? 이 코스피의 소형주지만 코스닥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8조 7천억을 샀고요. 어디 많이 샀죠? 전기전자, 운수장비. 결국 이거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거고요. 운수장비 뭡니까?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거거든요. 의약품, 셀트리온이나 삼바 이런 거. 그럼 산 게 없어요. 개인은. 그죠? 이쪽이 완전 주도 업종이 옛날같이 개별 종목 사는 그런 일반 개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간 어떻습니까?
9조 원, 개인보다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투신권, 이거 펀드고요. 사모펀드도 펀드고, 금융투자, 배당 차익 거래라고 했죠. 오늘 6천억이 들어왔으니까, 어제까지 마이너스 2.2조 정도 됐었고, 보험 쪽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제일 크게 던진 건 뭐죠? 이놈들입니다. 이놈들, 연기금. 이놈들 때문에, 시장이 개인 대형주로 올렸던 거를 이놈들이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에 의해서 시장이 최근에 압력을 받고 있는 거는 절대 아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살펴볼게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팔았죠. 기관도 팔았습니다. 개인만 받고 있어요. 이것도. 그죠? 그리고 이 스몰캡도 이렇게 샀는데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많이 올랐던, 그죠? 제약업종 이런 것들도 많이 팔았습니다. 이 기관 쪽에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 개인이 받아내긴 했는데 조금 불안해요. 왜냐?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 매도 물량 대비 이거랑 아까 코스피에서 대형주 집중적으로 딱 3개의 업종만 봤었을 때는 그냥 코스닥은 골고루 샀고 IT랑 뭐 헬스케어, 뭐 제조, IT 이런 것들 다 골고루 샀는데 때리는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못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HTS 살펴보면서 시장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는 거래대금이 24조 7천억, 코스닥은 13조, 그죠? 13조입니다. 그러면은 약 38조 정도예요. 확 줄었죠? 확 줄었습니다. 확연히 줄었고요. 거래소랑 코스닥 다 오르긴 했고, 상승 종목이 하락보다 거래소도 많았고, 코스닥도 거의 한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시장은 이것만 보면 상당히 나쁘지 않았어요. 코스닥도 0.5%나 올랐고요.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 차트는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죠? 근데, 이제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 대형주, 삼성전자가 떨어졌죠. 좀 우선주가 더 떨어졌고, 하이닉스는 올랐어요. 하이닉스가 받쳤고, 100조짜리가 500조짜리 이상 삼성전자가 좀 떨어졌어요. 차익 실현에. 근데 LG화학은 또 4%나 올랐습니다. 네이버는 올랐고, 오늘 카카오는 약했어요. 모비스 아까 얘기한 기아차 이거 아까 애플 이슈로 장중에 막 10%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기아차. 근데 종가는 나쁘지 않은데 현대차는 떨어졌어요. 오늘 되게 특징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자, 전기차 SK이노베이션은 떨어졌죠. 근데 아까 삼성 SDI랑 LG화학은 더 많이 올랐죠. 삼성전기가 아침 한때 10% 가까이 올랐다가 얘도 5%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 좀 강했고 SK 지주사 강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클리컬 쪽 건설 쪽 보면은 그냥 그랬고 철강 화학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수소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도 그냥 일부 종목 이쪽 효성 첨단 소재 빼고는 하나솔루션 이런 정도 빼곤 다 별로 안 좋았습니다. 헬스케어는 어땠죠? 삼바가 83만원으로 1.4% 올랐고 셀트리온 제약은 올랐는데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떨어졌어요. 장 끝나고 셀트리온 코로나 임상 치료제 한 거 나왔는데 뭐 대조군보다 유약군보다 좀 좋았다. 효과가 강경됐다. 치료하는데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내일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보면은 바이오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좋았던 게 없는 것 같아요. 박셀바이오 오늘도 빠졌습니다. 박셀바이오가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화장품 좋았어요. 자, 화장품이 좋으려면 결국 면세점, 여행, 항공 이런 컨택이 살아나야지 화장품도 지금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수출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따이공들이 와서 막 화장품 사재기 하고. 근데 이거 왜 좋았을까요? 코로나 치료랑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아니면 확진자가 줄어서일까요? 그냥 최근에 시세 못 냈던 좀 순환매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어땠죠? 소재 쪽 일부 좋은 것도 있었어요. 그죠? 소재 쪽 일부는 좋은 거 있었는데 이쪽은 또 안 좋았고요. 이쪽 반도체 PCB 이런 쪽도 옵토론텍 엄청 좋았네. 이거 자율주행에 지금 묶여서 가는 것 같아요. BH 애플 관련주죠. 좋았고 상대적으로 반도체보다는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밑에까지 보면은 소재 쪽까지 쫙 보시면은 그냥 소재 쪽이 상당히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비메모리는 어땠습니까? 오늘 DB하이텍이 조정 좀 받았고요. 그동안 랠리를 워낙 해서인지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많다. 5G 유선통신, 제가 오늘 좀 실망스러운 건 세트랙아이가 하나에 인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한때 20% 가까이 급등했다가 종가는 6%. 오전에 사셨으면 오늘만 마이너스 27%입니다. 사실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예상하지 당연히 못했고, 그게 어저께 소문에 주가가 종가에 올라갔지만, 오늘 오히려 공시가 뜨고 나서 시작을 했는데, 기간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재료 소진으로, 일단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연기금이나 기관 애들이 정말 많이 팔았어요. 내일도 떨어지면 좀 어려울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리고 미디어, 레저, 여행 이쪽 게임주 다 좋았습니다. 뉴디 빅빅 지수는 뭐 그냥 산별적으로 그랬다. 그게 보면은 지금 특징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승한 종목이 하락보다 많았지만 어떤 주도주가 기존의 주도주라고 했던 그런 종목들이 눈에 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제 눈에만 안 보인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런 장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수급이 바뀌는 모습을 보였죠. 오늘은 외국인이 시장 매수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금융투자 물량은 오래전에 사는 모습, 오랜만에 사는 모습. 하지만 펀드매랑 연기금 비중 조절 때문인지 기관 매도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올랐는데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뭔가 주도주가 없었던 하루 느낌. 장의 색깔이 바뀌는 걸까요?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계속 테이퍼링, 그죠? 할인율,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에 따른 밸류에이션을 고평가 받을 수 있었던 뭐 헬스케어나 많이 올랐던 IT 뭐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좀 소외됐고 오히려 밸류 부담이 적은, 그쵸? 그런 업종들이 순환매로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별로였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질이 좋았냐?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제가 원래 1월에 중소형주 스몰캡 효과가 나올 거라고 12월부터 얘기했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특히 대형주가 지금 플러스 한 8에서 9% 정도 될 겁니다. 연초 이후에. 근데 소형주, 이 대형주라는 건 코스피를 지금 대칭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소형주는 코스닥인데 플러스 0.5% 내외예요. 지금 상승률이. 지수로 보면은. 아까 왜 그랬죠? 수급 다 보여드렸잖아요. 동학개미들이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SK, LG 대형 그룹주, 그죠? 그룹주 이런 것만 샀어요. 물론 코스닥도 샀죠. 2조 가까이 샀는데 매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 스몰캡 포카는 기관의 펀드나 아니면 기관, 법인 이런 데서 사야 되는데 그들이 다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메이저드 플레이어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빅게이미가 많이 산 이런 대형주 강세 모습이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 그럼 장의 색깔이 완전히 이거 바뀐 거냐? 중소형주는 효과가 안 나오는 거냐? 1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이 겨우 2주 차고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2주 넘게 남았는데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닥 1000을 외쳤는데 개인적으로 좀 바뀌길 바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가 1000을 가는데, 그죠? 대형주 몇 개 바이오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이런 종목만 가가지고 코스피에 삼성전자 가듯이 가는 게 제일 악재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장이 안 움직이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데 솔직히 오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정리만 오늘 좀 해봤고요. 이번 주 좀 지나고요. 그 파월 의장 말 좀 듣고, 그리고 1월 말에 있을 FOMC까지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좀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세트랙아이를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커버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도 한 거지만, 급등하는 종목은 따라가면은 금방 다칠 수 있는 시장인 만큼 너무 주식 초보 입장, 주린이들 입장에서는 급등하는 종목을 아무리 대형주라도 쫓아가지 않았으면, 오늘도 아까 팅쿠, 물론 내일 또 갭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뭐 현대차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발표하면은,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면 매우 단기간에 큰 손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리스크 관리가 분명히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잔고랑 예탁금이 같이 늘어서 부모 분자가 늘어나서 큰 위험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신용은 개별 종목 뭐 이런 거 투자하는 입장에선 되게 리스크한 요인은 맞기 때문에 본인이 쓰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쓰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시장이 뭐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눈이 날씨가 따뜻해서 다 녹았잖아요. 그래서 걷기에 정말 찝찝한 그런 날씨였던 것 같아요. 시장도 그러지 않았나, 상승은 했지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 느낌이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마켓은 제 바람대로 항상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좀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힘내시고요. 또 내일이 있고 또 미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좀 먼 미래를 보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고맙습니다.